오늘 5차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김낙 변호사 네. 이제부터 조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날이라면서요? 네, 지금 예. 이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절차는 서증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서증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순실 씨 관련한 재판의 기록과 현출된 증거, 그리고 그 재판에서 나왔던 그 녹취록,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증거를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특검이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계속 반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뭐 최순실 씨의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에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유력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입증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세게 반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보기에는 유리한 증언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모든 그 증거를 통으로 아마 특검에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검에서는 이것은 공소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리한 것이다. 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 말고 이 부분을 봐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소속사님 결국에는 안 갔어요. 이거는 뭐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심리적,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나가고 싶지 않겠죠. 어떤 시기든.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에서도 강제 이제 구인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예. 그 구인장 자체를 이제 그 집행 자체를 거부한 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마땅한 어떤 법적인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나 봐요, 그런 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제 구인장을 더 이제 발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여성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예. 증인 자체를 이제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앞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경우가 많겠죠. 예, 계속 아마 신청을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안 나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계속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아마 예. 저것은 그 변호인이 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있을 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2번 부과를 합니다. 예. 처음에 한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나면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과태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사실상 그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해갖고 끌고 와야 되는데 예. 거의 형사재판이나 일반 재판에서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끌고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 이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구인장 발부돼가 끌고 간다 했을 때 버티어버리면 사실은 또 그거를 강제 집행하기 또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있고요. 예. 끌고 와가지고 또 증인석에 앉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진술 안 해버리면 또 사실은 재판부의 면만 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재판부가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버텨라라고 조언을 했을 좀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 보입니다. 1시간 설득 끝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저 대목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저는 이해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그 수많은 일들과 관련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문제라든지 그 국정을 총괄하다 보면은 그 무수한 일들과 관련이 있는데 예. 그때마다 만약에 재판과 관련이 있으니까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감안을 할 때는 어떤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고 예. 또 저는 저 이영선 그 행정관의 그 어떤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생 상당히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 옆에서 경호를 그랬죠. 했는데 예. 지금 재판의 그 어떤 혐의 자체가 비선 진료를 방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 경호법 위반도 아니고 아. 정말 의료법 위반인데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처벌 수위가 굉장히 크지 않은 이런 것들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관련이 됐다고 해가지고 전부 증인으로 출석하다 보면은 저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례를 만드는 그런 측면
이런 예. 것까지 감안을 해서 불출석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근데 이 재판을 네. 보면 예. 이게 비선 진료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네. 그걸 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예. 그 사람의 증언이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경선 위원님께서는 예. 출석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이영선 행정관의 그 재판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주장하는 것은 이 방조인 건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주사 아줌마나 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데려갔는데 구체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뭐 내가 그 비선 그러니까 불법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와라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해서 내가 데려간 것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항변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했느냐라는 그 진술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특검에서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철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영선 전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갑니다라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문자 메시지로 남긴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가 가능했던 것이지만 예컨대 다른 이재용 부회장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독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뇌물이냐 아니냐를 그 핵심적으로 가르는 그런 어떤 증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신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는 의무는 예. 헌법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예. 향후에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불출석한다고 한다면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조금 구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찬 얘기 좀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위증 재판도 진행 중인데 위증을 저희가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 늘 증거해드리면서 위증하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엄하게 좀 처벌하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좀 그다음에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김종 전 차관도 사실은 법정에서 지금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그랬죠. 되죠. 예. 왜냐하면 그래도 교수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문체부 차관이었습니다. 공직자였습니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참모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갔어야 될 때 그때는 아니 최순실을 모른다고. 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그때 했던 겁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그럼요.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요. 거죠. 예.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국회라고 하는 장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양심, 예. 학식, 또 직위가 다 있을 때 거기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모른다고. 아, 저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실 그때 위증했다. 예. 후회한다고 말한 거거든요.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사드 관련해가지고 좀 언급이 있을까 싶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어요. 소국장님,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 부분이 이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사드 문제가 문 대통령은 어제 이건 국내 문제다라고 예. 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과 다르게 이미 국제 문제화 돼 버렸어요. 예. 미국에서도 절차 자체가 투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번 기회에 아예 사드 배치 철회 확실히 해라. 지금 이렇게 오히려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이 저 어떤 식이든 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어떤 국내적이든 국외적이든 더 이슈를 더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차원이 있지만 예. 사드 부분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중을 아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쪽에 얘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한 이 안팎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어떠한 이 청와대 비서실의 어떤 대통령 어젠다 관련된 예.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정부와 새 정부의 문제, 국방부와 청와대와의 어떤 신경전 이런 예.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할 경우 오히려 그런
반대되는 논란을 의견이 넣을 더 수가 키울 있기 수 때문에 있죠. 예.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조사 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얘기 또 해요? 조사에 들어가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예. 다루고 있는 것이고 조사 내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하지 않으면서 내비친 거죠. 예. 전임 안보실장과 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최경선 의원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까지 청와대가 다 소개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발언이요. 사드 내기가 들어왔다면서요. 라고 할 때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대화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 대화가 사실이라면 예. 한민구 장관의 그런 게 있었나요? 이 대화는 대단히 부적절한 멘트죠. 지금 후임 안보실장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예. 이런 지금 사드 문제가 가장 그 핵심 지금 현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사드 사기가 들어왔다면서요 했다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뭐 배치냐 아니면은 어떤 반입이냐 반입이냐. 이런 예. 다른 상황의 그 뉘앙스 차이라면은 한민구 장관이 당연하게 설명을 해야죠. 내기가 반입은 예. 됐지만 배치는 안 됐습니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라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예.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저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요? 네, 대상자 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의 보고가 문제면은 한민구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일단 김관진 전임 안보실장까지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임 안보실장과 후임 안보실장 사이의 업무 인수 인계 때는 사드 그런 배치가 어느 정도 반입 배치가 어느 정도까지 인계가 됐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김관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또 했던 사람이고 물론 그 위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있었죠. 예, 권한대행이 예. 있었고 이분들까지 그러면 배치 과정까지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까지 범위인지 좀 궁금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과정을 좀 파악하겠다. 저도 궁금해요. 거죠. 예. 저도 궁금해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민들 앞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저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당시에 한미 당국이 맺었던 협정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저는 모릅니다. 예. 어떻게 협정인지도 몰라요. 또 하나, 사드가 미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까? 사드가?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배치가 돼버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나 나머지를 다 6개를 한개 포대를 배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대선 중에 부랴부랴 야밤에 트럭에다 싣고 올라와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죠? 쉬쉬하면서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옳다 옳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도 주권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왕 온 거니까 그냥 배치해버려.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 대목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조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뭐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 조사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일단 드러난 사실은 어쨌거나 국방부 문구에서 그 내기라던가 이 사드 구체적인 용어가 빠졌다는 건데 이게 SBS 보도에 보면은 대선 이후에 빠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대선이 뭐 어떤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보기를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대선 전은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뭐 6기라든지 뭐 추가 배치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전부가 삭제가 됐다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 문구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항명의 성격들이 있다라고 이른바 또 국기문란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한편으로는 일단 이 국방부, 한민구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쪽에서 사드 관련된 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슈를, 그러니까 사드를 다루는 이 이슈, 특히 이 국방부가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워딩까지 그대로 다 그랬죠. 이렇게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드 자체가 갖고 있는 민감성이 일단 이게 국내만 문제만이 아니고 외교 안보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는 이슈인데 이것을 이렇게 크게 이슈화하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의 반응이나 중국 쪽에서의 반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글쎄 이것이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방식이 옳은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엄정하게 조사 진행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어쨌건 조금 더 이 어떤 무게감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부분이 저로서는 더 사드 문제를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 이슈를 다루는 부분에서의 청와대의 태도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대외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이낙연 총리, 신임 국무총리가 됐죠. 오늘 국회를 방문했는데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장전이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사퇴하라.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언론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간의 진실 공방 또 이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국민 앞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낙연 신임 총리가 각 당을 찾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글쎄요, 협치가 뭐 쉽지는 않겠죠. 애초에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 뭐 이게 여야가 누구인지를 떠나가지고 매번 되풀이 되는 것이고 이 뭐 정권이 바뀌면 저 여당된 사람은 똑같이 그 여당 행태를 보이고 야당된 사람은 똑같이 야당 행태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상대방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터집 잡고 발목 잡고 해서 야당인 경우에는 여당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무총리 인준하고 다른 문제를 연계시키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 인준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자유한국당하고 여권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다른 뭐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별개의 안건들을 서로 한꺼번에 연계시켜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표결 과정에서 조금 특이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조원진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이죠. 좀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석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잘한다. 박수 쳐주러 와서 박수 쳐주러. 어디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저기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안 부끄러워요.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행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랬어? 한번 해봐.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누구한테 있을 때 잘하셔야지.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 영상이 어떻게 찍힌 거냐 이렇게 찍고 있었던 겁니다. 예, 또 어제 그 갑작스럽게 화제가 됐는데요. 노룩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이 지금 조원진 의원의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었는데 예. 또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 찍는 모습을 또 다른 의원이 또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아예 조원진 의원은 보지도 않고 카메라만 딱 듣고 해가지고 그냥 이 그 촬영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제 예.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의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거의 조회수가 한 30만이 넘을 정도로 예, 굉장한 그 화제가 됐는데 조원진 의원도 찍고 있네요. 이렇게. 조원진 의원도 그 날치기 본인 주장은 저 모습이 날치기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저것을 이제 SNS상에 올리려고 지금 찍으면서 음성 그 동영상 찍는 화면에 본인의 그 항의하는 음성을 담아서 이제 올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원진 의원이 날치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과된 어떤 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당에서는 사실은 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바른정당은 20명 다 투표를 해서 한 명만 빼고 19명이 다 찬성표를 던졌고요. 역시 뭐 국민의당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거는 날치기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이제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국민들은 사실은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인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소정숙 국장님. 우리 국회의 생생한 현장을 저 카메라로 중계해준 노회찬 의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소 국장님, 김연아 의원은요.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다 퇴장을 했었는데 혼자 남아서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찬성표를 던졌죠, 이번에. 예. 지난번에 이제 바른정당이 창당을 할 때 사실 김연아 의원도 바른정당에 이제 합류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때 이 출당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 지도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 지도부는 그건 안 된다. 그냥 탈당을 해라. 그러니까 출당하면 의원직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예. 출당을 하면 그대로 의원직을 갖고 옮겨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탈당해버리면 그 자체가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지만 예. 자유한국당과 다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본인은 뭐 소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